안녕하세요. 강승훈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계신가요? 자, 무슨 일만 생기면 회의부터 소집하는 사람, 문서와 규정이 없으면 꼼짝도 하지 않는 사람, 책임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사람의 승인을 거치게 하고, 또는 보고서 속 아주 사소한 단어의 뜻을 꼬투리 잡아서 시간을 끄는 사람.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 누군가가 떠올랐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을 일단 의심해 봤으면 합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우리 조직을 망치려는 스파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국의 근로자들은 1년 동안 독일 근로자에 비해서 1.5배 더 오래 일을 합니다. 참 많이 일하죠. 그럼 질적인 측면은 어떨까요? 노동시간당 생산성은 독일이 우리의 1.6배가 넘습니다. 그러니 오래 일하지만 우리가 손에 쥐는 것은 더 적은 겁니다. 우리의 노동 생산성은 독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만 낮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동 시간당 생산성은 OECD 평균의 70%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우리가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보다 한 수 낮게 보는 폴란드나 터키보다도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양적으로 많이 일하지만 질적으로는 생산성이 낮을까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의 43%가 생산성이 없는 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0시간을 회사에서 보냈다면 그중 4시간은 내다 버리는 셈이죠. 바로 그 4시간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일하지만 그 중에 40%는 쓸데없는 일을 하거나 아까 살펴봤던 가짜 일을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낮은 생산성을 메우기 위해 다시 더 오래 일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뭔가 부지런히 일하지만 실속은 없는, 그리고 사업을 의미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바쁨 자체를 추구하는, 비지의 명사형인 비즈니스에 만족하고 있는 부지런한 헛손질, 그게 우리의 현실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짜 일을 가려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요. 가짜 일을 잡는 눈, 즉 감시관을 단련하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짜 일 중 2가지, 보여주기와 시간 끌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보여주기를 없는 성과를 있는 것처럼 눈속임하기 위해 하는 모든 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18세기 제정 러시아 시대 예카테리나 2세 여왕이 배를 타고 제국을 순시했습니다. 배에서 바라보니까 강가를 따라서 번듯한 마을들이 있었고, 좋은 옷을 입은 혈색 좋은 사람들이 배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왕은 백성들이 잘 살고 있다 생각하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들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여왕의 숨겨진 연인이었던 포템킨 공작이 강변을 따라 나무 판자로 멀리서 보기에 건물이 있는 것처럼 꾸며놓은 가짜 마을들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포템킨 공작의 부하들이었죠. 이들은 여왕이 배에서 자는 동안 다음 마을로 이동해서 다시 강가에 가짜 마을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포템킨 마을, 포템킨 빌리지는 보여주기 위한 알맹이 없는 전시 행정을 일컫는 대명사가 됐습니다. 이런 보여주기는 어떤 조직에서 많이 생겨날까요? 간단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성과인지 명확히 규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조직은 보여주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조직은 일하는 시간이나 태도와 같은 그런 다른 기준으로 구성원들을 평가하려 하고, 구성원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보여주기에 빠진 조직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런 조직은 행동보다는 말이, 실행보다는 계획이, 실속보다 형식이 중요하게 되고, 결국 말은 많지만 되는 일은 없는 조직, 보고서는 화려하지만 주머니는 텅 빈 그런 조직이 됩니다. 누구나 불확실성이 두렵죠. 그래서
가급적 피하고 싶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을 해야 하는 조직에서 무작정 실행하지 않고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행을 뒤로 미룰 핑곗거리가 되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가짜 일 중 하나인 시간 끌기입니다. 어떤 핑계가 실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좋은 핑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검토입니다. 꼼꼼히 검토한다는 이유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보고서 버전만 올려가면서 시간을 끕니다. 모두가 온갖 자료를 찾으며 보고서에 매달려 있고 끝없는 검토회의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보고서의 결론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회의의 결론 역시 다음 회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계속 돌다리만 두드리는 거죠. 언제까지? 경쟁자가 그 돌다리를 먼저 건널 때까지입니다. 경쟁자가 먼저 실행하고 시장을 선점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검토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까지 시간 끌기는 반복됩니다. 그때쯤이면 보고서가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시간 끌기에 빠진 조직에 입버릇이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했는데. 네, 생각했겠죠. 하지만 실행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간 끌기는 참 잡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겉으로 뭔가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검토 결과 보고서라는 별로 쓸모없지만 어쨌든 손에 잡히는 산출물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 끌기의 폐해가 간접적이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습니다. 의사결정이 실패로 이어지면 조직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실행을 하지 않은 데 따른 피해는 뭔가 애매합니다. 경쟁사의 성공을 지켜보는 것은 가슴 아프지만 그것을 직접적인 실패로는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 끌기는 어떤 조직에서 많이 발생할까요? 성공에 대한 보상이 적고 실패에 대한 처벌이 큰 조직이 시간 끌기에 취약합니다. 굳이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죠. 의사결정의 권한이 조직 상부에 집중된 그런 조직도 시간 끌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보고를 통해 상사의 승인을 얻는 기간 자체가 일을 미루는 수단이 되고, 게다가 실무적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상사에게 내용을 설명하며 시간을 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끌기에 빠진 조직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일단 큰 실패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시도한 게 없으니 실패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직은 매번 경쟁사에게 뒤처지면서 실패가 없는데도 서서히 쪼그라들게 됩니다. 늘 무난해 보이지만 이상하게 뒤로 밀리다가 결국 사라집니다. 여러분 주위에 내용이 빈약한 보고서를 딱히 필요하지 않은 그래프나 숫자로 꾸미면서 단지 있어 보이기 위해 그런 노력을 하는 동료들이 혹시 많이 계신지요? 뭔가를 실행하기 위한 검토가 아니라 하지 않기 위한 검토를 하는 그런 문화가 퍼져 있진 않습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어쩌면 그 조직을 빨리 떠나시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성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결국 그 조직에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